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고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아침 8시 16분이고요 오늘 저는 스포티비에서 파이널 7차전 중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불이 나게 또 차에 내려와서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미리 집에서 준비를 해서 왔고요. 듀란트가 간밤에 새벽에 휴스턴 로켓츠 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결국 KD의 행선지는 여러 팀들이 후보로 있었죠. 마이애미, 샌안토니 스퍼스도 있었고 또 미네소타도 후보였고요. 하지만 결국 휴스턴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자, 휴스턴 로켓츠는 케빈 듀란트를 받는 대가로 피닉스의 제일런 그린, 그리고 딜런 브룩스, 그리고 2025년 1라운드 픽 10순위입니다. 그리고 향후 2라운드 픽 5장.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는 피닉스 측에 휴스턴이 내준 자산 자체가 꽤나 좀 깔끔하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트레이드 별점은 제가 영상 말미에 제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런 그린, 딜런 브룩스 간단하죠. 네, 그리고 2025년 1라운드 10순위 픽은 원래 피닉스가 가지고 있던 자체 픽이에요. 그러니까 피닉스는 자체 픽을 회수하게 된 셈이고요. 그 다음에 2라운드 픽 5장 디테일을 살펴보면 일단 올해 2라운드 픽이 있습니다. 59번 픽이니까 맨 끝에서 두 번째니까 그렇게 가치가 높은 2라운드 픽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듬해 2026년에 2라운드 픽 2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보스턴 픽, 그리고 2032년 자체 픽을 또 받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일런 그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런 그린의 계약이 다음 시즌부터 연봉 33밀로 바뀝니다. 그리고 올 시즌까지는 루키 스케일이었고 12.5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NBA의 규정에 보면 포이즌 필 프로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모제스 무디 트레이드 때도 루머가 났을 때에도 제가 이 포이즌 필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연장 계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런 그린이 연장 계약을 맺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해 7월 1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런 그린이 지난 시즌에 연장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이듬해가 올해입니다. 2025년 7월 1일 사이에 만약에 그 선수가 트레이드가 된다면 그 선수를 받는 팀이 있잖아요. 즉 휴스턴 로켓츠가 아닌 피닉스. 피닉스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연장 금액, 그러니까 제일런 그린의 33밀 금액이 아니라 그린이 지난 시즌 받았던 연봉 약 한 12밀, 그 다음에 앞으로 받을 연봉 약 33밀 합치면 45밀이죠. 그러면 그 절반 22밀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런 그린과 또 딜런 브룩스 이 두 명을 합치면 어느 정도 케빈 듀란트의 샐러리와 매칭이 되는 거죠. 참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자, 그렇다면 트레이드 된 선수는 총 3명이잖아요. 이 3명의 계약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듀란트의 계약은 2025-26 시즌에 54.7밀입니다. 그리고 2026년 여름에는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되죠. 자, 그런데 7월 6일 이후에 듀란트는 트레이드가 됐던 휴스턴 로켓츠와 2년 122밀 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 122밀 계약을 사실 확정하고 트레이드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휴스턴 입장에서 듀란트가 그냥 1년 뛰고 렌탈이다? 자산이 뭐가 됐던 간에 태우지 않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7월 6일이 아니라 6달 이후에 계약을 한다면 2밀 추가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7월 6일 이후에 2년 122밀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런 그린 계약입니다. 2025-26 시즌은 33.3밀을 받습니다. 그리고 26-27 시즌은 36밀, 27-28 시즌은 36밀이지만 플레이 옵션이에요. 제일런 그린이 피닉스에서 잘 성장을 한다면 2026-27 시즌 끝나고 27-28 시즌 때 결국에는 옵트 아웃을 할 겁니다. 36밀이 2027년이 되면 더 금액 자체는 셀러리 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거기 때문에 사실 2년 정도의 계약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 셀러리 캡 폭등 시대에 3년에 100밀 정도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제일런 그린을 충분히 긁어볼 수 있는 복권이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이대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딜런 브룩스입니다. 자, 딜런 브룩스는 2025-26 시즌 때 21.2밀을 받습니다. 그리고 26-27 시즌 때는 19.9밀이에요. 하향식 계약이고
그리고 피닉스 선즈가 뭐 아무리 리툴링 혹은 리빌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딜런 브룩스의 계약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고 또 합당하기 때문에 뭐 브룩스를 안고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딜런 브룩스와는 7월 8일에 2년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닉스가 미리 딜런 브룩스를 잡는다고 2년 연장 계약을 하진 않겠죠. 타임라인이 딱히 또 맞지 않을 선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듀란트, 그린, 브룩스, 듀란트와 브룩스는 7월 초에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젤런 그린은 3년에 100mm 넘는 새로운 계약이 7월 1일 이후로 시작이 됩니다. 자, 휴스턴 로켓츠 1라운드 픽을 썼고 2라운드 픽 5장을 소모했습니다만 총알이 여전히 많습니다. 자, 일단 휴스턴의 1라운드 픽 보유 현황입니다. 1라운드 픽을 한 장밖에 쓰지 않았는데 2027년 2장이 있어요. 피닉스, 그리고 브루클린 혹은 휴스턴, 여기서 높은 순번 가져갑니다. 그리고 2028년은 자체 픽이고요. 2029년은 댈러스, 그리고 피닉스 혹은 휴스턴, 여기서도 1라운드 픽을 두둑하게 쓸 수 있고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자체 픽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체 픽을 지금 전부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복수의 1라운드 픽을 사용할 수 있는 2027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KD를 얻긴 했지만 내보낸 대가, 드래프트 픽 같은 어음들이 적었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금 듀란트를 추가한 상황에서도 제일런 브라운이나 야니스를 영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반대급부로 알프렌 생곤 들어가야 되겠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도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1라운드 픽이 이만큼이나 많기 때문에 5장 이상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니스나 혹은 제일런 브라운이 시장에 나온다면 영입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휴스턴은 듀란트를 영입하면서 약점이 굉장히 줄었어요. 피닉스는 어떨까요? 자, 일단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제일런 그린의 후속 트레이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3의 팀, 퍼실리테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을 끌어들여서 삼각 트레이드, 그리고 제일런 그린을 내보내는 그런 움직임이 예상이 됐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1대1 트레이드로 단행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피닉스가 제일런 그린의 후속 트레이드는 없다는 것과 다름없고 실제로 그런 입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런 그린을 키우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바이아웃을 통해서 브래들리 빌은 어떻게든 내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만 바이아웃 역시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브래들리 빌의 현재 상황과 마찬가지로 바이아웃도 선수와 동의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브래들리 빌이 트레이드 거부권을 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바이아웃을 한다면 이 역시도 브래들리 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만약에 바이아웃이 된다면 피닉스의 셀러리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연봉이 그대로 잡혀요. 그리고 빌의 연봉은 어느 정도 감소하고요. 다른 팀과 계약은 브래들리 빌이 미니멈만 가능한데 브래들리 빌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피닉스는 어차피 제일런 그린과 또 데빈 부커의 팀입니다. 그렇다면 브래들리 빌을 일부러 출전시키지 않거나 아니면 가치를 계속 하락시켜서 브래들리 빌이 좌절감을 느끼게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구단이 가져가는 그런 이미지 손상도 있을 수가 있고, 차라리 그냥 상호 합의하에 트레이드 거부권을 풀게 만들든지 아니면 바이아웃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일런 그린이 왔기 때문에 브래들리 빌이 남아있을 가능성,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피닉스가 브래들리 빌을 유의미한 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자, 피닉스의 2025-26 시즌 예상 베스트 5를 보겠습니다. 자, 물론 포인트 가드에 콜린 길라스피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타이어스 존슨은 아마 다른 팀으로 떠날 겁니다. 하지만 길라스피보다는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짜보겠습니다. 포인트 가드 데빈 부커, 그러니까 1번, 정통 1번은 없는 라인업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슈팅 가드는 제일런 그린은 부커만큼의 플레이메이킹 실력이 없어요. 네, 그리고 스몰 포워드는 이번에 영입한 딜런 브룩스, 그리고 4번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라이언 던, 네, 그리고 센터는 닉 리차즈, 네, 지난 시즌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죠. 굉장히 로스터의 무게감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여러 가지를 정리한 한 해로 가져가야겠죠. 브래들리 빌을 처분하든 제일런 그린을 키우든 어쨌든 듀란트가 떠났고 또 1라운드 픽 10순위면 로터리 픽이잖아요. 로터리 픽으로 좋은 선수 하나 영입을 한다면 피닉스가 다음 시즌은 굉장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해 정도 정리하는 그런 시기로 잡고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제 휴스턴 로켓츠로 돌아와서 휴스턴의 시즌 예상 베스트 5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멤버로 우승 가능할지 여부는 여러분의 판단이겠지만 일단 포인트 가드는 프레드 밴블릿, 팀 옵션 발동시키겠죠. 아니면 옵트 아웃하고
뭐 연평균 한 30밀에서 35밀 정도로 연장 계약을 맺는 거죠. 근데 벤블릿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페이컷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슈팅 가드는 아멘 탐슨. 네, 슈팅은 없지만, 그리고 스몰 포워드 듀란트, 4번은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다시 주전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 포지션은 알퍼넨 생군이고, 벤치에 있는 캠 위트모어나 혹은 타리슨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겠죠. 네,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가 이번 딜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슨,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그 다음에 리드 셰퍼드는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타리슨은 지난 시즌 이미 비중이 높았고, 바로 이 친구 리드 셰퍼드가 많은 출전 시간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KD는 휴스턴 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휴스턴이 나를 간절히 원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휴스턴은 자신들의 바람대로 나를 얻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행운을 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휴스턴 로켓츠 행을 뭐 듀란트는 굉장히 또 바랐던 거고, 그리고 휴스턴 역시도 샌안토니 스퍼스나 혹은 마이애미 히트, 미네소타보다는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왔다는 거죠. 마이애미도 여러 유망주들을 넣기는 싫어했었고, 샌안토니오는 실제로 뭐 협상의 분위기가 진지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듀란트의 휴스턴 행은 뭐 여러모로 듀란트가 굉장히 바라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트레이드 별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휴스턴은 별점 5개 만점에 5개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듀란트는 휴스턴이 반드시 필요로 했던 득점원입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졌던 것도 결국에는 플레이오프 같은 단기전 큰 무대에서 스나이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아멘 탐슨 좋은 선수지만 득점력이 떨어지고, 제일런 그린은 완전히 저점을 찍었고, 그래서 나이가 들었지만 듀란트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계를 여러 차례 보여줬던 휴스턴 입장에서 아픈 손가락, 휴스턴 입장에서 닭갈비 같은 계륵, 제일런 그린을 매물로 썼다는 게 휴스턴은 오케이인 거죠. 악성 매물로 표현하긴 싫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유망주 그룹에서 가장 좀 떨어지는 선수를 매물로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잘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닉스가 간절히 원했던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리드 셰퍼드, 타리슨 전부 다 그대로 보호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방금 언급했던, 열거했던 선수 가운데 한 명이라도 포함이 됐더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졌겠지만, 이 선수들이 아니라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같은 선수들 다 지키면서 딜런 브룩스를 내보냈다? 오케이죠. 자, 물론 휴스턴, 딜런 브룩스의 경험이 지난 시즌에 큰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만 듀란트가 오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듀란트와 가장 절친한 사이인 로얄 아이비 코치가 있기 때문에 휴스턴 로켓츠에서 뭐 듀란트의 언LP, 뭐 혹은 라커룸 이슈를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2라운드 픽 5장과 별개로 1라운드 픽 소모는 딱 한 장이었어요. 휴스턴 로켓츠는 1라운드 픽 부자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1라운드 픽도 향후 뭐 5년 동안 5장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라운드 픽 소모, 그것도 이번에 10순위를 줬기 때문에 딱 한 장만 쓰고 듀란트 데려왔다. 이거는 뭐 완전 휴스턴이 딜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닉스는 별 3개를 주겠습니다. 7월 1일 이전까지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 급박한 상황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겠죠. 자,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린 브룩스보다는 자체픽 회수가 최대 성과긴 하죠. 다만 그 자체픽이 딱 한 장이라는 게 아쉽습니다. 뭐 복수의 1라운드 지명권을 가져왔더라면 이 딜이 성공하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1라운드 픽이 한 장이라는 건 상당히 아쉬워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받아온 유망주가 제일런 그린이라면 역시나 이것도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물론 제일런 그린이 아닌 다른 선수가 들어갔더라면 이 역시도 딜이 성공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피닉스의 입장만 놓고 보자면 제일런 그린만 데려온 건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행여나 B를 내보내지 못한다면 피닉스의 2번 포지션은 엄청난 과밀합니다. 브래들리 빌, 데빈 부커, 제일런 그린, 심지어 벤치에 그레이슨 알렌까지 있어요. 너무너무 중복되는 자원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피닉스는 이 트레이드보다 더 중요한 게 바이아웃이 됐던 트레이드가 됐던 바로 브래들리 빌을 내보내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겹치는 선수가 많죠. 자, 그래서 뭐 이 이야기는 뭐 똑같습니다. 결국 복수의 1라운드 수확에 실패했다. 하지만 피닉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든 7월 1일 이전에 세컨 에이프런에 도달하기 전에 듀란트를 내보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휴스턴도 뭐 최선을 다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듀란트 파이널 7차전을 앞두고 모든 관심이 파이널 7차전에 쏠려야 될 때 듀란트는 또 스포트라이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듀란트는 이제 전임맨 대열에 확실히 합류하게 됐는데 본인의 커리어 마지막 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휴스턴 로켓츠 유니폼을 입고 본인의 절친한 사이인 로열 아이비 코치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유망주들과 함께하는 이곳 휴스턴에서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자차에서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고요. 저는 오늘 시즌 엔딩 기념, 듀란트 트레이드 기념으로 오랜만에 아주 재밌게 술방 진행할 거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호흡하시죠. 고맙습니다.